안녕하세요, 프리즘입니다. 쓸모있고 재밌는 경제 상식, 경기 선행지표로 알아본 2023년 경제 전망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경기 선행지수는 선행종합지수라고도 불리는데 매월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합니다. 이 지수는 앞으로의 경기 동향을 예측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전체 경제의 변화보다 먼저 변화하는 경향이 있는 10가지 경제 항목의 종합으로 만듭니다. 경기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10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은데요. 제조업 근로자의 평균 근무 시간, 실업보험의 평균 신청 건수, 소비재 및 재료에 대한 제조업의 신규 주문량, 신규 주문 지수, 국방과 무관한 자본재의 신규 주문량, 주거용 건물에 대한 신축 허가 건수, S&P 500 주가 지수, M2 통화량 또는 광의 통화량,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상황에 대한 평균 소비자 기대치입니다. 2023년 경기 전망을 하기 위해선 미국 경제 선행지수 확인이 우선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경제 리더이며 연준 통화 정책 방향이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기 선행지수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선 경기 선행지수와 경기 동행지수의 흐름을 알아야 하는데요. 경기 동행지수는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경기 선행지수를 항상 뒤따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월에 발표된 9월 미국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당시에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하고 있어서 경기 동행지수도 뒤따라 하락한다고 예상했는데요. 11월 18일에 발표된 10월 미국 경기 선행지수 변화입니다. 9월에 비해서도 3.2% 하락했습니다. 주 요인으론 10가지 경제지표 중 비금융권 하락이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비즈니스 상황에 대한 평균 소비자 기대치 하락과 ISM 신규 주문 지수 감소입니다. 미국 월가 CEO나 유명 경제 전문가들이 2023년 경기 침체를 예상합니다. 실제 경기 선행지표도 감소하고 있어서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 동행지표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경기 선행지수를 통해 알아본 과거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의 경기 선행지표는 빨간색 침체 라인보다도 더 하락했는데요. 10월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9월에 처음으로 침체 라인에 도달했습니다. 10월에는 마이너스 폭이 더 커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선행지수의 연간 성장률 그래프입니다. 방금 전 알아본 위기 상황 같이 9월 경기 선행지표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위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10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상황이 계속 유지 중인 데다가 9월보다도 마이너스 폭이 더 커졌습니다. 미국 경기 선행지수에 이어 한국 경기 선행지수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경기 선행지수는 경기 선행지수와 경기 동행지수가 거의 일치한 것이 특징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급격히 벌어지다가 최근에는 다시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8월과 비교해서 10월 한국 경기 선행지수 감소가 눈에 띕니다. 게다가 10월 경기 선행지수 감소폭이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0월 한국 경기 선행지수는 8월 대비 3.4% 감소했습니다. 주 요인으로는 코스피 하락과 수출 감소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 연간 성장률은 미국과 달리 위기가 아닐 때도 마이너스인 상황이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성장률의 골이 깊어질수록 과거 경제 위기 때와 일치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8월 대비 10월 경기 선행지수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더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과거 경제 위기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통계청에서 경기 선행지수로 경기 종합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수의 순환 변동치가 100을 기준으로 상회하면 추세 이상의 성장을, 100을 하회하면 추세 이하의 성장을 한다고 해석합니다. 10월까지 발표된 경기 선행지수의 순환 변동치를 보면 올 2월부터 계속 100을 하회하고 있어 컨퍼런스 보도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지수와 비슷한 양상을 띱니다. 주식에선 선반영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앞으로의 호재나 우려를 먼저 반영하는 주식 특성상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 경기 선행지표의 주요 지표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선 어떤 근거로 기업의 미래 가치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주식 공부를 하다 보면 forward EPS나 forward PER 같은 용어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가끔씩은 6months나 12months 같이 기간도 붙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는데요. 해당 용어들은 기업이 속한 섹터의 경제 사이클이나 소비자의 소비 동향을 살펴 미래의 특정 기업이 얼마나 이익을 만들어낼지를 예측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해당 수치를 보고 주식시장의 미래 가치와 이익을 선반영하여 현재의 주가를 만들고 이런 주가의 특성 때문에 경기 선행지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경기 선행지표에 속한 S&P 500 Forward 12months EPS와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표에 속한 코스피 Forward 12months PER을 확인해 보시죠. 11월과 12월 S&P 500 Forward 12months EPS입니다. 11월에 EPS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어 계속 하락할 거라는 우려가 컸었는데요. 12월에 나온 EPS를 보면 다행히 하락하지 않고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S&P 500 ETF를 적립식으로 투자하는데요. 매번 해당 보고서의 S&P 500 Forward 12months EPS 변화 추이를 주의 깊게 확인합니다. 저널 보고서에선 2022년 말까지 S&P 500에 속한 기업들의 어닝 감소가 지속되다가 2023년에는 회복한다고 했는데요. 12월 보고서에는 2023년 어닝이 2022년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컨센서스가 변화하였습니다. 게다가 매출은 더 큰 폭으로 하락한다고 하고요. 다음은 삼성증권에서 9월 16일에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당시 보고서에는 코스피 12months forward PER을 약 8.8배라고 했는데요. 10월 보고서를 보면 8.6배로 하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에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워낙 강한 시기라서 미국 연준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기업 이익 감소를 염두한 걸로 해석됩니다. 현재 12월에도 기준금리 인상 추이는 지속되는 데다가 내년에는 경기 침체까지 우려하고 있어서 PER이 지금보다 더 낮아질 걸로 생각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현재 발표된 한국과 미국 경기 선행지표 하락세를 보면 경기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게다가 S&P 500 EPS와 코스피 PER 감소세가 미래 경기를 나쁘게 전망한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나오는 지표를 보면서 경기 침체로 빠질지 아니면 내년도엔 반전이 있을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주제 경기 선행지표를 알아본 2023년 경제 전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